미국에는 수많은 주식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 그 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커피나 음료, 아니면 부동산까지도 파는 너무 다른 업종의 주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주식들을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위해 우리는 주식을 11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미국에는 기업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총 11개로 구분한 것이 바로 섹터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11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좀 더 편리하게 구분해서 보고자 기업들을 분류하였고, 여러분이 특정한 주식이 아닌 산업별로 잠재된 주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식을 1차원적으로 분류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섹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요새는 기술주가 핫하다, 코로나가 끝나가니 이미 소비재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섹터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11개 섹터를 안다면 주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11개 섹터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표적인 주식 한두 개를 같이 포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의 경우 IT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표 중 S&P 5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모두의 심리가 포함된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들리겠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산업, 건강보험 등의 산업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각광받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존슨앤존스, 머크,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화이자와 같은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섹터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과 투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돈을 다루는 섹터이니만큼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세계 경제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역시 이 금융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라는 말은 필수로 소비해야 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왔을 때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배제되는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경기가 좋다면 그만큼 많이 소비되는 sek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이 해당 임의 소비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유통업체인 아마존 역시 임의 소비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S&P 500 편입으로 이슈를 받은 테슬라 역시 임의 소비재 섹터로 구분되어지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섹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통신, SNS 등의 온라인 채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디지털 산업이나 OTT 산업이 커지면서 거대하게 성장한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가 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와 같은 통신사 역시도 해당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업재 섹터입니다. 군수 및 항공산업,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제품 등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3M과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 같은 업체들이 산업재 섹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방금 전 말씀드린 임의 소비재와는 반대로 반드시 소비되어야 되는 소비재를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소비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 월마트, 코스트코, P&G와 같은 기업 등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필수고 왜 맥도날드는 의미 소비자냐라고 묻는 질문들도 간혹 계시던데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번째는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유틸리티는 삶의 제반시설이나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로 전기나 가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제가 선호하는 리츠 주식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전반에 투자해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 후 임대료나 대여 등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 리얼티 인컴 역시 리츠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식들의 경우 배당금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금을 높은 비율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주식 섹터이기도 합니다. 10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오일,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주로 이루어진 섹터이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과 주가 폭락의 이슈가 되었던 엑손 모빌 역시 해당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원자재 섹터입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으로 구성된 섹터로 금, 은, 구리와 같은 원자재들을 채굴하는 업체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으며 최근 테슬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원자재 역시도 해당 부문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기술주부터 원자재 섹터까지 총 11개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섹터 구분이 당장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주식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